어두운 방에 혼자 누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집 안도 조용한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콱 막히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괜히 불안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순간은 대부분 실제 사건이 터졌을 때가 아니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 결과가 나올 시험을 기다릴 때, 병원 검사를 앞두고 있을 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서 있을 때, 이미 우리는 수십 번 실패하고 거절당하고 상처 입는 장면을 머릿속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몸은 아직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최악의 미래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현실의 고통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아직 오지도 않은 고통을 상상하면서 내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발밑에는 분명히 단단한 바닥이 있는데도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현실보다 상상이 먼저 우리를 무너뜨리는 순간입니다.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끝난 관계, 이미 지나간 실패, 이미 오래전에 끝난 실수인데도 우리는 그 장면을 마음속에서 다시 재생하며 같은 고통을 반복해서 느끼곤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수십 번 되돌려보며 그때 왜 그 말밖에 못했는지, 왜 더 잘하지 못했는지 스스로를 질책합니다. 그렇게 보면 고통은 한 번 겪고 지나가는 사건인데 두려움은 그 사건 앞뒤로 끝없이 이어지는 마음의 그림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이나 이미 지나간 일의 그림자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사건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사람은 별일 아니라고 넘기지만 또 다른 사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현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해석하는 마음의 렌즈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를 떠올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있는 것보다 머릿속에서 그려내는 상상의 화면이 훨씬 더 크고 선명해진다는 점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실패가 이미 일어난 실패처럼 느껴지고 아직 듣지 않은 말이 이미 들은 비난처럼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서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끝없이 오가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 두려움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금 느끼는 두려움이 정말 현실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만든 상상의 그림자인지 조용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함께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피해야 할 괴물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실제 위험보다 상상된 위험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눈앞에 현실적인 위협이 없는 순간에도 심장은 빨리 뛰고 손끝이 차가워지고 숨이 얕아지는 이유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가상의 장면이 이미 우리 안에서 현실처럼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대부분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인간의 두려움 중 70%가 예상된 고통에서 생긴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고통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상상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미래의 일들을
미리 겪으며 살아갑니다. 내일 있을 발표가 마음에 걸리면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서 수십 번 넘어지고 말문이 막히고 실수하는 장면을 연습합니다. 아직 실패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실패한 사람처럼 몸이 먼저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능력이지만 그 보호가 지나치면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가능성을 대비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재앙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몸은 지금 이 순간에 있지만 마음은 미래로 달려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펼쳐놓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 생생해서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 나를 실망시킬지 혹은 내가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지 못할지에 대한 상상은 실제 상황보다 훨씬 더 무겁고 불안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두렵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은 밤새도록 걱정합니다. 그 차이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상상력이 어떤 색을 입혀놓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상상력은 결국 두려움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가장 섬세한 능력입니다. 상상력이 없다면 우리는 위험을 피하지도 못했겠지만 상상력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이 먼저 우리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어떤 사람은 그 길을 평온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 길을 끝없는 낭떠러지처럼 느낍니다. 마음이 바라보는 방식이 세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두려움이 조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두려움은 외부에서 들이닥치는 폭풍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짙은 안개 같은 것입니다.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분명한 실체도 없지만 우리를 가두기에는 충분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는 길은 외부의 사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의 초점을 조금씩 조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왔지만 그 두려움들 중 대부분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의 상상 속에서 태어난 그림자였음을 차분히 깨닫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고통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순간은 대부분 실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아니라 그 사건을 향해 마음이 먼저 달려가 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세네카는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고 말했는데 이 문장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놀랍도록 정확한 문장처럼 들립니다.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고 두려움은 미래를 미리 겪는 습관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실망시킬까 두려워하고 실패할까 두려워하고 상실을 겪을까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고통을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경험합니다. 현실의 고통은 한 번 찾아오지만 마음속의 고통은 수십 번 반복됩니다.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스토아 철학은 매우 단순하게 정리합니다. 고통 그 자체는 우리를 오래 괴롭히지 못하지만 우리의 판단은 끝없이 우리를 흔든다는 깨달음입니다. 예를 들어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을 떠올려 봅니다. 실제로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불합격 통보를 들은 것처럼 마음이 무너집니다. 머릿속에서 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현실의 사건보다 먼저 우리의 몸을 긴장시키고 잠을 얕게 만들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실제 불합격은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 결과를 상상하는 마음은 수십 번의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고통은 두 번 오지 않는다. 두 번째 고통은 당신의 해석이 만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줄여야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확대 해석하는 마음의 흔들림일지도 모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건보다 나의 태도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며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는 전적으로 나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생각입니다. 세네카는 이것을 내 통제 안에 있는 것과 통제 밖에 있는 것을 구분하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이 많지만 그 일을 바라보는 태도는 언제나 우리 안에서 선택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토아적 태도는 감정을 억누르는 차가움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함을 말합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이 두려움은 사건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판단에서 온 것인가라고 묻는 순간 마음의 구조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의 하루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릴 때 그 말 자체보다 아마 나를 싫어할지도 몰라라는 해석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혹은 하루 동안 벌어진 작은 실수 하나가 밤까지 마음을 괴롭히는 이유 역시 그 실수 때문이 아니라 나는 늘 이렇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사건은 단 한 번 지나가지만 평가는 수없이 반복된다는 것을 스토아 철학은 조용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보다 판단을 조절함으로써 마음의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은 나를 건드릴 수 있지만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는 내가 결정한다는 태도입니다. 그 한 걸음 안에서 우리의 두려움은 조금씩 빛을 잃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이 앞서 달릴 때 커지고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 작아지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만 더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바라볼 때 현대 철학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스토아 철학이 판단과 감정의 간격을 강조했다면 실존 철학자들은 두려움이야말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닌 가장 본질적인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단순히 피하고 싶은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맞닥뜨리는 감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정해진 본성이나 운명에 묶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 넓은 공간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살아낸다는 것이고 살아낸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라는 사유 안에서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결과가 오롯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면서 동시에 불안하게도 만듭니다. 사르트르는 두려움이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마음의 울림이라고 말합니다. 즉, 어떤 사건이 두렵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무엇을 잃게 될지, 혹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를 생각하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두려움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같은 비를 맞으면서도 누군가는 차분한 자유를 느끼고 누군가는 하루가 망해버릴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같은 어둠을 바라보면서도 누군가는 고요함을 느끼고 누군가는 외로움과 불안을 느낍니다. 현실은 같지만 마음은 다르고 마음이 다르기에 두려움의 빛깔도 모두 다릅니다. 두려움은 세계가 우리에게 가하는 압력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생겨나는 고유한 떨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두려움은 나를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두려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그 뒤에 숨어 있는 내 진짜 마음이 선명해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은 거절을 두려워하고 완벽하고 싶은 사람은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만큼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있고, 혼자가 될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연결을 갈망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은 단순히 어둠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조용히 알려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없앤다는 것은 나의 소중한 것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함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실존 철학은 두려움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두려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두려움이 나를 어디에서 멈추게 하고 어디에서 나아가게 하는지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리게도 하지만 때로는 중요한 선택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흔들리는 것은 세계가 아니라 세계 안에서 서 있는 나라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두려움이 완전히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두려움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불안해지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이기에 떨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은 인간다움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솟아나는 감정입니다. 오늘 당신이 느낀 두려움도 어쩌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조용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표면만 보면 하나의 얼굴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뒤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두려움을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이 가리키는 방향에는 더 오래된 감정, 더 핵심적인 마음의 흔적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그렇게 아픈가를 묻는 질문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두려움은 사실 상실을 향한 마음이고, 어떤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예감이며, 어떤 두려움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마음의 떨림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감정을 단순한 불안이나 걱정으로만 이해하지만,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조금 더 근원적인 무언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혼자 남을까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의 뒤에는 사랑을 잃을까 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누군가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그 뒤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울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망할까봐 불안해합니다. 그 뒤에는 실패를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자기의심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두려움은 언제나 첫 페이지일 뿐이고, 그 다음 장에는 훨씬 더 섬세하고 오래된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을 손끝으로 가만히 건드리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지만, 사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여기가 너의 중요한 자리다라고 속삭입니다. 실제 고통보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더 아픈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고통은 한 번의 충격으로 지나가지만, 상상 속의 고통은 모양을 바꿔가며 끝없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우리는 그 순간만 아프지만, 상처받을까봐 걱정할 때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미래의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그 일을 이미 벌어진 사건처럼 느끼고, 심장은 현실을 기준으로가 아니라 상상을 기준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현실보다 상상이 더 큰 그림자를 들이우고, 그 그림자는 점점 실제보다 더 선명하고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 괴물을 피하고 싶어서 더 불안해지고, 불안해질수록 그 괴물은 더 커지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들여다보는 순간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두려움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잃고 싶지 않으니 두렵고 실패하고 싶지 않으니 망설이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앞에서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소중하지 않다면 두려울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아주 정직한 안내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무엇을 잃고 싶지 않은지, 무엇을 위해 애쓰는 사람인지 그 감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가치를 비추는 조용한 거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는지, 어떤 실패를 미리 상상하며 마음을 움츠리고 있는지,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세상인지 나 자신인지. 두려움이 가리키는 방향에는 언제나 진짜 마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방해하려고 찾아온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묻는 감정입니다.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천천히 들여다볼 때 비로소 두려움은 우리를 압도하는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를 이해로 이끄는 문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느꼈던 두려움도 그 문 앞에서 조용히 서서 당신의 마음을 비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는 증거이고 당신이 여전히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거대한 폭풍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폭풍의 중심에 다가가면 의외로 작은 씨앗 하나가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씨앗이 무엇인지 알기만 해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두려움이 만들어내던 거대한 그림자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그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만 물러서서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는 순간이 공통점은 언제나 감정과 사실이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작지만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은 너무 커져서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도할 수 있는 일은 감정과 사실을 조용히 갈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상상으로 덧붙여 놓은 두려움은 무엇인지 천천히 구별해 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구분만으로도 마음은 지나치게 부풀려진 상상의 무게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만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미래로 뛰어가서 우리를 흔들지만 현실의 삶은 오늘이라는 한 날 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게 흔들릴 때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의 실패와 상실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그 가능성은 수없이 많은 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 하나의 길 위에 당신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내일을 미리 겪지 않고 오늘만 바라보는 연습은 두려움이 우리를 잡아끄는 속도를 크게 늦춰줍니다. 우리는 결국 오늘만 살아낼 수 있고 오늘을 잘 살아내면 내일은 그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만 두려움을 붙들고 있으면 그 감정은 점차 커지고 모양을 잃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글로 적어 내려가는 순간 그 감정은 형태를 갖추고 형태를 갖추면 해석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으면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글 위에 적힌 두려움은 더 이상 마음속에서 무한히 커질 수 없습니다. 문장이라는 울타리 안에 놓인 감정은 차분해지고 우리가 다가가도 괜찮을 만큼 작아집니다. 어떤 철학자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때 작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용기입니다. 두려움은 이해하려는 마음 앞에서
천천히 그 모양을 잃고 그림자에서 빛으로 옮겨갑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도 그렇게 한 걸음만 물러서서 바라본다면 당신을 짓누르던 무게에서 벗어나 보다 조용하고 단단한 하루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은 정말 현실의 고통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스스로 그려낸 그림자였을까요? 어둠 속에서 커 보이던 것들이 빛을 비추면 작은 돌멩이에 불과했던 것처럼 두려움도 가까이 다가가면 생각보다 훨씬 작고 단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미리 겪느라 마음이 지치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다시 불러오느라 스스로를 다치게 만들기도 하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은 그토록 무겁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그려낸 그림자는 실제보다 더 크고 더 짙게 드리워져서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한 걸음 물러서서 마음이 만든 상상의 경계를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움의 중심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선택하고 감정이 흔들리고 어떤 순간에는 불완전해지는 과정을 견디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생의 움직임이자 가능성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운 것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고, 실패가 두려운 것은 당신이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빛을 찾아가게 합니다. 마음이 만든 그림자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한 줄기 희망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느꼈던 두려움도 언젠가 돌아보면 한때의 그림자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림자를 지나온 자리에는 당신이 견뎌낸 시간들이 고요히 쌓여 있을 것이고, 그 시간들은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습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당신의 하루가 실패한 것이 아니며, 두려웠다고 해서 당신이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은 단지 마음이 흔들렸다는 신호일 뿐이며, 그 흔들림을 지나고 나면 당신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밝아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바라보던 그림자가 조금 흐려지고 현실의 색이 조금 더 선명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잘 해낸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는 이미 두려움을 지나갈 힘이 있고, 그 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도 단단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당신은 한 걸음을 내디뎠고, 그 한 걸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덜 무겁기를,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